페북 광고 보고 구매한 베이직북 2세대. 안녕하세요. 모든 노트북 리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말방구 실험실, 저는 프로듀서 딴뚜구입니다. 오늘은 페북 광고에서 자주 보이던 베이직북 2세대를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30만원대라 하지만 구매한 가격은 정확히 36만 7천원. 이 가격대에 베이직북 2세대는 어떤 구성으로 노트북을 맞췄을까요? 정말 광고 내용이 맞긴 한 걸까요?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아리송한 이번 제품. 그래서 말방구 실험실에서 직접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구매한 제품은 베이직북 2세대 모델이 그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구매할 생각도 없었고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건 역시 잘 알지 못했는데요. 1세대는 대략 알고 있었지만 2세대 출시 소식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접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무광 화이트로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LG에서 출시한 울트라북과도 닮아 있는데요. 사이즈는 328mm, 220mm, 두께는 17.8mm, 거기에 중량은 1.38kg으로 제작됐습니다. 사이즈는 작고 슬림하게 제작됐지만 중량은 펜리스 제품임을 감안하면 다소 무겁게 제작됐는데요. 하지만 함께 제공되는 전용 어댑터는 약 165g으로 작고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베이직북의 네이밍처럼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컬러 및 디자인을 그에 맞게 한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용하기에도 부끄럽지 않아 보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뽑기 운인지는 몰라도 마감 처리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후면 하판이 약간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손으로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구매한 제품만 그런 건지 다른 후기를 좀 더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노트북의 장점이라면 36만원대 노트북임에도 기본적으로 윈도우 10 홈이 탑재됐다는 점인데요. 물론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 놓고 노트북을 구매할 수는 없겠죠? 일단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북 2세대는 14.1인치 FHD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스펙상으로는 250니트의 밝기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유 중인 장비로 측정해 본 결과 약 230에서 236니트 정도의 밝기를 보여줬는데요. 보통 저가형 노트북의 밝기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TN 패널이 아닌 IPS 패널을 사용해 시야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유튜브 및 스트리밍 영상을 감상하기에 무난한 정도라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180도 회의 모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노트북의 사운드는 어떨까요? 노트북 하단 양측면에 1W 스피커가 각각 2개가 탑재됐습니다. 볼륨을 크게 키울 경우 바닥면의 소리가 부딪혀 울리는 현상이 약하게 있었지만 사실 일반 동영상을 감상하는 용도라면 크게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이번 노트북의 스펙과 성능 아닐까요? 이번 노트북의 심장은 인텔 셀러론 N4120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보통 30만원대 저가형 노트북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세서인데요.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멀티코어는 1382점, 싱글코어는 407점을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 결과에서도 보여주던 성능 역시 베이직 기본에 가까웠는데요. 실사용에 대한 성능은 잠시 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기본 LPDDR4X 8GB, 스토리지는 256GB, SSD가 탑재됐습니다. 물론 램은 온보드 타입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된 SSD의 경우 읽기 553, 쓰기는 501MB/s로 SATA3 SSD의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배터리는 5000mAh로 14인치 디스플레이 대비 나름 넉넉한 용량을 자랑했습니다. 실제 최대 밝기에서 동영상 재생을 테스트해본 결과 약 4시간 정도 감상이 가능했는데요. 물론 환경에 따라 사용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37만원대 가격대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PD 충전을 지원하고 있어 45W 이상의 외장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외부에서도 손쉽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36만 원대 이번 노트북의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포트 구성을 보면 좌측에는 USB 3.0 타입 A 포트, 전원 포트, LED 인디케이터, 미니 HDMI 포트 및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 타입-C 포트, 그리고 우측에는 USB 2.0 타입 A 포트, 3.5mm 이어폰 단자와 함께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더 많은 걸 바라면 욕심이겠죠. 일단 USB 타입 A 포트와 함께 타입-C 포트를 지원하고 있어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포트 구성은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에 있어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키보드는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 숫자 패드가 없는 84키로 구성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키감은 괜찮았습니다. 나름 텐션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페이스바의 경우 중앙을 눌러야만 인식을 했습니다. 스페이스바 양쪽 끝부분을 누르면 인식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측 시프트 키 역시 작게 제작돼서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오타율이 높았습니다. 그럼 이번 베이직북 2세대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면 워드 및 한글 파일과 같이 문서 작업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의 설정을 FHD로 놓고 감상을 한다면 별다른 렉 현상 없이 실시간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역시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인터넷 웹서핑 역시 가능한데요. 물론 페이지가 넘어갈 때 다소 느린 감은 있었지만 충분히 웹서핑을 즐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300만 화소 웹캠이 위치하고 있어 화상회의 및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품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토샵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 이미지를 정말 가볍게 편집하는 용도라면 모를까 셀러론 N4120 프로세서로 큰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혹은 여러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편집하는 건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럼 게임 플레이는 어떨까요? 상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롤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보통 옵션에서 플레이를 해본 결과 평균 20에서 23프레임 사이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라면 롤을 즐기기에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번 노트북으로 게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펜리스 타입이라 소음이 없고 조용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발열은 일부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스펙에 무리가 되는 프로그램을 장시간, 그것도 주기적으로 돌릴 경우 노트북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36만원대 14인치 노트북, 거기에 윈도우 10 홈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된 베이직북 2세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말 베이직하게 문서 작업 및 동영상 시청 혹은 화상회의 정도만 사용한다면 36만원대의 구매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좀 더 무거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면 조금 더 투자해 성능이 높은 노트북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약 45만원대면 AMD 4500U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을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윈도우 미포함으로 OS 구매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기능이 정확히 어떤 건지 확인한 다음 노트북을 구매한다면 구매 비용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페북 광고 보고 구매한 베이직북 2세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또 다른 테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